CMTV 치유세상의 정일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 또 모셨습니다. 가정의 문제,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부부의 갈등을 가지고 오늘 좋은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저는 아름다운 동행 상담센터의 김희정 소장입니다. 부부 가족 상담 전문가이고요. 국제공인 임하고 부부 관계 치료 전문가, 그리고 서울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이시고, 네. 또 특별하게 국제공인의 아미고 임하고. 네, 네. 이마고에 또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네. 오늘 좀 대단한 분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의 그 사례가 부부 문제죠. 네. 예. 부부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의 말씀을 듣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럼 오늘 말씀 나눌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례입니까?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사례는요, 30대 중반에 부부 갈등 문제인데요.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부인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30대 많이 좀 젊으신 분인데 젊은 여성분이신데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오셨네요. 예. 그러니까 야, 참 안 됐네요. 그렇죠? 예. 30대 여성으로서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자제분도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아들, 딸. 네. 예.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요. 네. 예. 그분의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분은 이제 그 호적으로만 배우자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부관계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부부관계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 보니까 몇 년 정도요? 결혼하신 지 7, 8년 되셨죠. 네. 7, 8년 되셨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동거로 사신 기간은 1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남은 기간은 계속 별거하시면서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시고 정서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시고 그냥 호적에만 나의 배우자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제는 이혼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좋겠다라고 해서 오신 거죠. 네. 그리고 7, 8년 동안을 그래도 그동안은 견뎌왔으니까 참 그것 세월이 얼마나 또 어떻게 아깝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런 가정의 문제 중에서도 부부의 문제가 사실은 많죠. 네, 많죠. 많죠. 저 문제죠. 예. 자, 그분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 그분의 남편분은 어떤 분이시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두 분이 어떻게 이제 만나셨냐면은요.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정규 대학 4년을 졸업을 하시고 취업이 어려우시니까 일단은 이제 대리점에 알바 형식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대리점의 사장님이셨죠. 네. 사장님.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이 나름대로는 이제 사귀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여성 점원분의 이런 연애사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여성분이 그 사귀던 남성분하고 이제 헤어지시고 나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아마 이제 그때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장님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하시면서 이제 좋은 호감이 이제 서로에게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두 분이 그렇게 사귀시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이 남편분은 또 이제 재혼이셨어요. 아, 재혼이세요? 네, 남편분은 재혼이시고 아내분은 초혼이시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분하고 결혼을 할 당시에 친정 어머니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죠. 왜 그러실까요? 남편은 이제 사이 되실 분은 재혼이시고 내 딸은 초혼이고 그리고 또 이 사이 되는 분은 또 고졸이고. 그 대리점 사장님은 이제 거기 합류하시고. 내 딸은 그래도 4년제를 나왔고 그리고 이 사이 되실 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임신이 되신 거죠. 예, 결혼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참 그 사연이 참 이 네. 정도만 들어도 참 마음 아파지는데. 예. 그럼 그 사이에 지금 따님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네, 아들. 아들이 있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 출발은 대리점의 사장님이시고 네. 그 안에서 일하니까 네, 네. 서로 간에 어떤 교감도 있을 거고 서로 이렇게 좀 애틋한 마음도 네, 네. 있으니까 출발은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또 남자분이 또 한번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또 잘해줄 수 있잖아요. 네, 네. 상당히 출발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한다라고 서로가 예, 느꼈으니까 결혼했겠죠? 네, 결혼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굉장히 안 해주신 거예요. 아하. 이 남편분이. 예. 예. 그래서 이 아이하고 이제 살 때도 굉장히 힘드셨고 또 이 아이랑 이렇게 임신 중에도 남편으로부터 또 폭언과 이제 이런 부분도 또 경험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낳아서 키우는데 한 이 아이가 돌 무렵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이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냥 나오신 거죠. 아, 집에서 나온 거예요? 네, 가출을 네. 하신 거예요? 가출이다라기보다는 선언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친정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친정집이 이제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그냥 빈집으로 있는 친정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정집에 들어가서 아이 양육하면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알바 형식으로 집에서 하는 그런 이제 재택근무 하면서 아이를 키우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혼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네. 야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굉장히 어떤 힘들었죠. 미래에 대한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여성으로서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남편은 그러면 전혀 뭐 어떻게 뭐 그냥 돌보는 정도 아니라 관심도 없고 네, 그렇겠네, 네, 그죠? 네, 네. 야 세상에 그런 참 XX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 정말. 그건 근데 너무하네요. 있더라고요. 세상에 있더라고요. 이야, 참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정 문제 해야 돼. 남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거 참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여성분은 예, 나는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 이제는 그 이름만 나의 배우자라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오셔서 그러면은 저에게 도움받고 싶은 게 뭐냐라고 이제 여쭤봤죠. 예, 예. 그랬더니 정말 편안하게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고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나서도 우리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건지 그 부분도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좋다. 이혼에 대한 선택은 어차피 두 부부가 하는 것이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이것과 내가 왜 이 배우자하고 이런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혼은 이혼이지만은 네, 네. 그래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그걸 돌아다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혼 후이라도 어떻게 좀 더 마음 정리를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네, 네. 그 길을 찾아주고 싶은 거죠. 네네네. 예. 그래야 이제 이혼에 대한 그 정답도 나오고 아, 또 그렇죠. 본인이 정말로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배우자하고 다시 잘 결혼할 살아야 건지. 될 건지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이혼도 하나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냥 네. 이혼 싫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은 남자 입장이라 한다면은 네. 그래도 내 가게에서 내 사업장에서
일하던 이 내당자에 대한 나름대로 뭐 사랑하는 감정이나 뭐 이성이나 좋은 감정들 네, 네. 어떤 연애 감정이 있어서 네, 네. 임신도 했고 네, 네. 또 결혼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으면은 그래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도 할 말이 있을 건데 네. 남자 쪽에서는 그러면은 뭐 이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남편분은 오지 않고 계시고요. 또 아내가 연락해도 두문불출이고. 야, 네. 전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접근을 또 하셨어요? 지금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네,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라는 게 결국은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이 배우자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에서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양육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고 내가 어린 시절에 나의 발달 과정에서 어느 발달 과정에서 이게 상처가 있었는지 그걸 이제 보면서 그 부분이 나의 지금 현재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치유해 나가는 거죠. 소장님, 그건 네.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고 남자가 한 거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결혼 생활에서는 남자가 생활비도 보내줘야 되고 네, 네. 자기가 선택한 여자니까 돌볼 의무도 있는 거고 네, 네.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어때면 그 사람이 지금 사실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네. 그 사람이 우리가 돌을 던져야 되는데 네, 네.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그 상담 프로에서는 여성분, 네, 현재 네.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네, 네. 여성분을 통해서 뭔가 정답을 찾으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여성분이 부부의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어느 발달 단계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를 탐색해서 그 여성분의 이제 오고 계신 분이 여성분이니까 여성분만. 예, 그럼 그 정답을 찾아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이야기죠. 네, 네, 예. 그거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아, 그러세요? 이야기하시죠.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분의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의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양육 과정을 경험했는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집안은 부유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굉장히 바쁘셨어요. 나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는 잘해야 1년에 한 번, 두 번 집에 오실 정도로 굉장히 외지에 나가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신 그 지역에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한 영향력이 크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가정에서 배운 게 없었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도 배우신 게 없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배운 게 없다. 부모로 배운 게 없다. 네, 그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는 우리 아빠 엄마로부터 하나도 배운 게 없다. 가르쳐 준 게 없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엄마 역시 굉장히 이제 그 아빠 없이 그러니까 남편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어머니도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 사업체를 하나를 운영하시면서 일로 푸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이 충실하지 못했던 거죠. 보통 이제 아빠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도 엄마는 다르잖아요. 네네. 모성애랑 다른데 네. 근데 엄마도 그렇게 좀 따님에게 좀 소홀했던가 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녀에게 차가운 엄마로서 존재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니까 우리 집에는 이제 그 부엌 살림을 도맡아 주시는 이제 이모님이 계셨고, 도우미, 가사 도우미가. 네. 그리고 또 빨래만 또 전담해 주시는 또 이모님이 계셨고, 이야. 그래서 그 이모님들의 이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시기에 자기하고 동생이 그 이모님들을 너무나 괴롭혔다라는 거죠. 괴롭혀요? 예, 예, 괴롭혀서 자주 바뀌었다. 아하. 아, 이모님들이 우리 그러면 집에. 얘들은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에서 사랑받지 못한 그런 외로움을, 그 고통을 그 가사 도우미들에게 풀었다고 해야 되나? 아마 그러셨던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예, 두 남매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우셨고 심리적으로 힘드셨고 또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셨냐면 이제 이 여성분이 어렸을 때부터 집이 부유하니까 예.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다니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1년 만에 피아노 학원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딸이 머리 긴 이걸 머리? 네, 긴 머리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렇게 머리가 길었었는데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긴 머리가 자꾸만 이렇게 거슬치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이 그냥 본인 임의대로 미장원에 데리고 가서 카트를 해줬어요. 예, 머리를 짧게 자르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1년 만에 오셨는데 딸의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화가 굉장히 나신 거죠. 예, 그래서 딸에게 피아노 학원을 이제 끊고 그 피아노 학원에 있는 피아노를 다 박살내셨다는 거죠. 이야, 대단한 분이시네. 네, 다 박살내셨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버지가 유명하시다. 이야, 그렇게 본인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본인이 이야기를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유명하시다. 굉장히 돈도 많이 버셔서 유명하셨지만 또 그렇게 힘께를 쓰고 다니셔서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분이 그 지역에서는 없었다. 그 내담자는 아버지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실망스러움, 네, 말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아버지다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겠네, 그죠? 네, 그리고 피해의식.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죠. 엄마에 대해서 그러고 네, 두 네, 분에게. 예, 받지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분의 그런 이제 어린 시절에 그 경험했던 게 지금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그 부분으로 보면은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어머니로서는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서류상에서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존재하고 계세요. 존재하고 있죠. 네. 그러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은 못 받고 있는 거죠, 전혀. 네, 못 받고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거죠. 그렇죠. 네. 고통 속에서. 네네. 관심을 못 받았으니까 정서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내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남편도 저와 결혼을 해서 호적에는 나의 배우자, 남편으로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남편으로서 나에게 역할해 주는 게 없잖아요. 정서적으로 지원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지원도 그렇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아빠로서도 전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나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이 부재였던 것처럼 내 남편도 내 아이에게 아빠로서의 역할도 부재하고 또 나에게 그러니까 아내인 나에게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내 남편으로서 존재는 하고 있고 어린 시절에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했던
존재로서는 있지만 역할로서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되는 사랑, 관심, 네, 그런 케어, 이런 역할, 이런 내가 또 마땅히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 전혀 받지 못하고 사신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네, 어린 똑같이. 시절 연장선에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결혼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예. 네.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나의 결혼 생활에서 연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환경이 그대로 온 거니까. 네,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게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니까 깨닫는 거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과거에 어릴 때 네네. 부모에게 받았던 거를 현재 남편이 받는 것에 동일선상 연장이 네, 있다.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주신 거죠. 네, 그분에게. 상담을 통해서. 예. 그러면은 그분이 뭘 깨달을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 운명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 운명이 이렇게 지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그대로 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본인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죠. 그 상황. 예. 네네. 그게 연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죠. 네, 그게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죠. 몰랐죠. 예. 근데 그걸 알고 아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분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직면을 시켰을 때 탐색을 통해서 이걸 직면을 시켰을 때 모든 분들이 다 그 대목에서는 다 우셔요. 그렇죠. 그렇죠. 잘 몰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연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잘못이라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표현을.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또 우리 부모님에게 잘못했다라고 또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그 윗세대 분들에게 그렇게 또 양육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내담자가 네, 그렇게 네. 설명을 이제 소장님이 해주셨을 때 네. 자기 자신을 본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렇게 본을 받았던 거를 지금 그대로 하나의 복사판처럼 네, 네. 내 연장선 내가 받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 보여주셨어요. 네, 네. 그럼 그분은 그럼 어떤 변화가 올까요? 심적으로? 이제 내가 재현하면 안 되잖아요.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안 좋은 거니까. 네, 좋지 않은 거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럼 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 보게 하고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 재경험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수정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네. 이혼을 지금 하러 오셨지만은 당신이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혼은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당신의 상황이나 당신의 현 상태를 좀 더 좋은 방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상담해 주는 거. 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나서 역할이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혼에 대해서 선택은 이제 두 분이 하시는 것이다. 예. 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보면은 가정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고 사실인 것 네, 같은데 네. 그게 또 어릴 때의 나이의 어떤 환경 그런 게 그대로 연장선에 있다는 거 참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네, 사람들이 네. 한번 생각하고 되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분은 현재 지금 이제 상담 치유 과정 중에 있는데 네. 본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오실 때하고 지금 어떤 변화, 심적인 변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상담에 매번 오실 때마다 예. 하나씩 깨달으신 게 있으니까 예. 그렇죠. 얻고 가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표정부터가 좀 달라지셔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그렇죠. 쉽게 이제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얼굴을 계속 보면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하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는데 눈꼬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눈꼬리가 이렇게 탁 내려가셔서 굉장히 평온해 보이신다든지
얼굴에 조금 하기가 도신다든지.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많이 이제 쏟아내고 가시니까요. 그렇죠. 네. 쏟아내고 이제 과거에 그 상황을 지연하면서 네. 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네. 그러면은 대부분 지금까지 상담 경력 현재 그 소장님은 상담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이 일을 하신 게 16, 17년 정도? 10년요? 16년, 아, 16, 17년. 아이고 네, 네. 완전히 도각에 트셨겠습니다. 아직 그 정도. 예, 그러면은 그분은 참 이렇게 좋은 소장님 만나셔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네, 네. 뭔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네, 또 네. 현재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네. 거, 그러므로 해서 혹시 이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그분의 삶에 크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가족의 문제에서 부부 문제가 올 때에 네. 그러면은 그 과거의 문제를 그렇게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 적용을 하십니까? 네, 과거의 네, 삶을? 네, 네. 아, 그럼 현재 가정의 모든 문제는 그 뿌리는 네, 네. 어릴 때 내가 커왔던 환경, 네, 그 네. 뿌리를 찾는 이야기입니까? 영향을 무조건 받는 거죠. 받는다. 네. 예. 네. 그러면 현재 모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작의 출발점은 우리 가정에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나로부터 봐야죠. 출발점 나로부터. 나 어릴 때부터서.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야.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네. 문제들을 네. 벌써 30세 젊은 여성이 자기를 좋아했던 그 대리점 사장님과 결혼했는데 그 7, 8년 동안에 전혀 아빠로서 역할, 남편으로서 네. 역할을 못할 때 네. 그 인생은 완전히 어떻게 망가진 거잖아요. 네. 이 젊은 여성이. 네. 예,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제의 돼서도 안 될 거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참 이런 문제들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미리 예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 조금 덜하도록 우리 네. 가정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조치라고 해야 되나 뭐가 중요할까요? 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요약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부부 학교라든지 결혼 전에 아, 예, 결혼 전에 예비 부부 학교라든지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예. 조금 만들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 예, 만들어서 참여하게 한다든지 또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 연습 뭐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참 좋은 부모가 될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되고 예.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예,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네요. 소 잃기 전에 애양간 먼저 이렇게 예. 고쳐놓는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장관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보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가정에 국가가 뭔가를 개입한다는 건 조금 뭐 어떤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네, 네. 합리적으로 네. 우리가 준비 안 된 가정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불행들이 이 사회에 나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뭔가 정책을 새로 입안하시는 분들은 이러면서 뭔가 조금 개입을 해서 네. 정말로 결혼 전에 준비도 좀 하고 네. 또 우리 출산하고 애를 낳고 네. 육아를 하기 준비도 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절실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소장님께서 16년 동안에 많이 겪었던 것을 네. 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 우선 저부터서 아주 그냥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프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유익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방송, 정말로 필요한 방송만을 우리 CMTV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